2026년의 투자 지형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고민하는 여러분을 위해 오늘의 이야기는 내년에 나에게 건네는 가장 확실하고 구체적인 경제 메모가 될 것입니다. 최근 제 채널의 댓글창을 보면 주식 가격이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 지금 진입하는 것이 상투를 잡는 위험한 선택은 아닐지 걱정하는 질문들이 가득합니다. 또한 금과 은 같은 안전 자산들도 이미 가격이 크게 올라버려 이제는 마지막 버스마저 떠나버린 것이 아니냐는 투자자들의 깊은 탄식과 불안이 느껴집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체감 경기는 여전히 빡빡하고 힘겨운데 뉴스에서는 연일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을 전하니 내 월급 빼고 다 오른 기분입니다. 하지만 2026년의 시장을 이해하려면 개별 종목의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경제 시스템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돈의 물줄기인 유동성이라는 개념을 먼저 정복해야 합니다. 유동성이란 시스템 내에 얼마나 많은 돈이 풀려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 돈에 얼마나 쉽고 빠르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만약 시중의 유동성이 부족해지면 대출 금리가 비싸지고 은행의 심사 문턱이 높아져 경제 전반에 돈이 원활하게 돌지 못하는 동맥경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돈줄이 마르면 기업의 신규 투자가 위축되고 소비자들의 씀씀이가 줄어들면서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의 가격은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하락 압력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돈을 빌리는 이자 부담이 낮아지고 시중에 넘쳐나는 자금들이 자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가격을 위로 밀어올리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바닷물의 수위가 차오르면 항구에 떠있는 배들이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 함께 떠오르는 것과 같은 원리로 자산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때로는 실제 경제 성적표가 좋아서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시중에 풀린 돈의 힘이 자산 가격을 억지로 밀어올리는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실제 통계를 살펴보면 미국 기준 금리는 2023년 한때 5%대 중반까지 치솟았으나 2024년 하반기부터 정책의 방향이 완화 쪽으로 급격히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미국 금리는 이미 3.5%에서 3.75% 구간까지 내려와 있으며 시장은 이제 본격적인 저금리 시대의 서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금리를 인하하여 유동성 공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완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2025년 한 해 동안 S&P 500 지수는 17% 이상의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하며 매일 새로운 역사적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역설이 발생하는데 주식시장은 축제 분위기인 반면 달러 가치는 10% 가까이 폭락하며 2003년 이후 최악의 해를 맞이했습니다. 돈의 가치가 싸지고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갈 곳을 잃게 되자 그 거대한 자금들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자산시장으로 무섭게 쏠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투자를 할까 말까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2026년에 이 거대한 돈의 물줄기가 정확히 어디로 향할 것인지를 먼저 질문해야 합니다. 그 분석의 출발점은 언제나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이며 금리를 내릴지 올릴지, 그리고 자산 규모를 어떻게 조절할지가 2026년 전략의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난 2022년과 2023년에는 불타는 물가를 잡기 위해 연준이 강력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경제 성장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2025년 11월 기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연이점 6% 수준까지 내려왔으며 이는 우리가 한동안 겪었던 극심한 인플레이션 공포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물론 물가를 완전히 통제했다고 단언하기는 이르지만 적어도 경제 전반을 집어삼킬 듯이 불타오르던 2022년의 최악의 국면은 확실히 지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지표가 안정을 찾기 시작하면서 이제 연준은 인플레이션 억제라는 단일 목표를 넘어 경기 둔화 우려와 고용시장의 건전성을 함께 살펴야 하는 복합적인 시기에 직면했습니다. 현재의 통화정책 방향을 직관적으로 묘사하자면 그동안 경제의 과열을 막기 위해 아주 강하게 밟고 있었던 긴축의 브레이크에서 발을 서서히 떼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또 하나의 핵심 지표는 연준의 대차대조표인데 이는 연준이 시스템 내에 얼마나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장부입니다. 연준은 지난 코로나 팬데믹 위기 당시 무너지는 시장을 떠받치기 위해 국채와 MBS를 대량으로 매입하며 자산 규모를 무려 8조 달러 안팎까지 폭발적으로 늘렸습니다. 그 이후 양적 긴축을 통해 자산을 회수해왔으며 2025년 9월 기준으로 연준의 자산 규모는 대략
6조 달러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축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산 숫자가 조금 줄었다고 해서 시중에 풀린 모든 돈이 사라진 것은 아니며 유동성의 총량은 여전히 역사적인 관점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여전히 엄청난 규모의 자본이 경제 시스템의 혈관 속에 남아 흐르고 있으며 이러한 잔류 유동성은 자산 시장의 기초 체력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심지어 최근 미국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 시스템의 안정적인 준비금 유지를 위해 연준이 다시 대차 대조표를 확대해야 할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하자면 금리는 정점에서 내려오기 시작했고 물가는 통제 범위에 들어왔으며 자산 시장은 이미 이러한 유동성 공급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풍부한 유동성 환경 속에서 시중의 거대한 자금들이 정확히 어떤 경로를 통해 어디로 먼저 흘러가게 될 것인지를 면밀히 추적해 봐야 합니다. 유동성이 공급되는 시기에 돈은 결코 한 곳에 정체되어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데 단순히 예금에만 묶어두기에는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기회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본은 본능적으로 단 1%의 수익이라도 더 낼 수 있는 곳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하며 이러한 자금의 대이동이 자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근본적인 에너지가 됩니다. 주식과 ETF, 리츠, 그리고 금과 은 같은 실물 자산들이 유동성의 수혜를 입는 가장 강력한 후보군이 되며 투자자들은 이미 이 자산들로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특히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가 약해지는 구간에 진입하면 달러로 가격이 표시되는 다양한 실물 자산들의 표면 가격은 훨씬 더 탄력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금 자체의 희소성은 변함이 없더라도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똑같은 금 1온스를 사기 위해 더 많은 달러를 지불해야 하므로 차트상 금값은 급등한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금이나 은이 갑자기 신비한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측정하는 잣대인 화폐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가격이 움직이는 원리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화폐 가치 하락과 유동성 확장 사이클이 완벽하게 맞물리는 지점에서 귀금속과 원자재 자산들이 역사적으로 매우 뛰어난 투자 성과를 기록해왔습니다. 다만 2026년 이후 물가가 다시 3%대 중반까지 반등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어 투자자는 유동성의 달콤한 이면에 숨겨진 변동성 위험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연준 풋이라는 흥미로운 단어를 주목해야 하는데 이는 시장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연준이 구원 투수로 등판할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적인 부채 규모가 이미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져버린 상황에서 금리가 조금만 높게 유지되어도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취약한 구조입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35조 달러를 넘어섰으며 매년 갚아야 하는 이자 비용만 해도 국방 예산을 상회할 정도로 천문학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 막대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장기적으로 금리를 낮게 유지하거나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 부채의 실질 가치를 희석시켜야만 합니다. 결국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은 어쩔 수 없이 돈을 계속 찍어내야 하는 외통수에 걸려 있으며 이것이 유동성이 마르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 때문에 자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는 있어도 2008년 같은 대폭락이 장기간 지속되기는 매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이 생존 공식을 눈치챘기 때문에 경제 뉴스의 공포를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악재가 터졌을 때 유동성이 더 풀릴 것을 기대하며 매수합니다. 이제 2026년으로 시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돌려보면 우리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2026년 5월에 종료된다는 사실에 매우 주목해야 합니다. 중앙은행 수장의 교체 시기는 통화 정책의 연속성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민감한 시점이며 정치권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한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집니다. 차기 의장 후보로 누가 거론되느냐에 따라 시장의 유동성 파티가 연장될지 아니면 새로운 질서가 시작될지가 결정되는 2026년의 가장 큰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집권 세력은 재집권을 위해 증시가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기를 원하며 이는 곧 유동성 공급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풍요로움은 우리에게 부의 효과를 선사하지만 반대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가혹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가만히 앉아 저축만 하는 사람들의 구매력은 매일 조금씩 녹아내리는 얼음과 같고 자산이라는 배에 올라탄 사람들은 유동성의 파도를 타고 멀리 나아갑니다. 2026년의 투자 전략은 단순히 어떤 주식을 사느냐의 문제를 넘어 내가 가진 자산의 가치를 인플레이션과 유동성으로부터
어떻게 방어하느냐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2026년을 기점으로 부채의 한계가 올 것이라 경고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한계를 늦추기 위해 더 큰 유동성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자본주의의 게임판 위에서 시스템이 무너지기를 기다리기보다 시스템이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 선택하는 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동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들을 보고 우리가 움직여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께 3가지 핵심 체크리스트를 통해 시장의 온도를 측정하라고 조언합니다. 첫 번째는 실질 금리의 향방이고, 두 번째는 연준의 자산 매입 재개 여부이며, 세 번째는 글로벌 달러 인덱스의 심리적 저지선 돌파 여부입니다. 이 3가지 지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일치할 때 시장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파괴적인 상승 랠리를 보여줄 준비를 마친 셈입니다. 이제 막연한 공포에서 벗어나 차분하게 숫자를 들여다보며 2026년이라는 거대한 기회의 문턱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3가지 체크리스트 중 첫 번째인 실질 금리의 마법에 대해 파헤쳐보며 우리의 투자 시야를 한 단계 더 넓혀보겠습니다. 실질 금리란 우리가 은행에서 보는 표면적인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실제 가치를 의미하며 투자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숫자입니다. 만약 은행 금리가 4%인데 물가가 5% 오른다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가 되어 단순히 예금에 돈을 넣어두는 행위 자체가 손실로 이어집니다. 2026년에는 연준이 금리를 낮추는 와중에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을 보인다면 실질 금리는 바닥을 향해 기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치가 깎이는 현금을 버리고 가치가 보존되거나 증식되는 주식이나 실물 자산으로 자금을 빠르게 이동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연준의 거대한 장부인 대차대조표의 변화를 매주 금요일마다 확인하여 시장의 기초 체력을 진단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자산을 회수하던 긴축이 멈추고 다시 국채를 사들이는 양적 완화의 신호가 포착된다면 이는 시장에 무제한의 연료를 붓는 것과 같은 강력한 신호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의 작은 균열은 역설적으로 연준이 다시 돈풀기 버튼을 누르게 만드는 결정적 트리거가 됩니다. 단순히 금리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중에 실제로 돌아다니는 순유동성의 총량을 파악하는 것이 투자의 고수와 하수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입니다. 역사적으로 S&P500 지수는 연준의 순유동성 그래프와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하는 궤적을 그리며 움직여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감시해야 할 숫자는 전 세계 돈의 흐름과 방향을 결정하는 달러 인덱스, 즉 DXY의 심리적 저지선 돌파 여부입니다. 달러는 전 세계의 자본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진공 청소기와 같아서 달러 가치가 강해지면 주식과 원자재 같은 위험 자산들은 숨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2026년에 달러 가치가 본격적으로 꺾이기 시작하면 그동안 억눌려 있던 신흥국 시장과 미국 내 중소형주들이 폭발적인 상승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달러의 향방은 미국의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유럽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상대적인 금리 차이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게임입니다. 하지만 거대한 국가 부채를 해결해야 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약달러는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부채의 실질 부담을 줄이는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경제 정책이 시장에 실제로 반영되기까지 보통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의 시차가 존재한다는 정책의 시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즉, 2024년 말과 2025년에 단행된 금리 인하의 진짜 효과는 2026년에 이르러서야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에 완전한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2026년은 소위 말하는 연착륙이냐 무착륙이냐를 두고 전문가들의 논쟁이 뜨겁겠지만 유동성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그 모든 논쟁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투자의 대가들은 시장이 비이성적인 과열에 진입할 때 가장 큰 수익을 거두며 2026년은 바로 그 포모 심리가 정점에 달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 이 3가지 체크리스트를 머릿속에 각인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에 우리의 소중한 자본을 배분해야 할지 승리의 전략을 짤 시간입니다. 이제 거시적인 유동성의 흐름을 확인했으니 우리의 소중한 자본을 구체적으로 어떤 바구니에 나누어 담아야 할지 실전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울 차례입니다. 2026년에도 여전히 가장 든든한 중심축은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500과 혁신 기업들의 집합체인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거품을 경고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실질적인 기업의 이익으로 전환되는
2026년에는 관련 빅테크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클라우드 인프라 같은 하드웨어 영역을 넘어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부문에서 발생하는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주가를 다시 한번 견인할 것입니다. 다만 모든 자금을 기술주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배당 성장주인 SCHD 같은 안정적인 자산을 섞어 하락장에서의 방어력을 갖추는 영리한 배분 전략이 필요합니다. 금리가 본격적으로 낮아지는 2026년에는 이자 비용 부담 때문에 길을 펴지 못했던 러셀 2000 지수 내의 중소형 우량주들도 반격의 서막을 알릴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개별 종목을 고르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투자의 대가들이 강조하듯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려 애쓰기보다는 유동성이 공급되는 거대한 흐름 속에 내 자산을 얼마나 오래 머물게 하느냐가 수익률을 결정합니다. 현금을 들고 완벽한 저점을 기다리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에게 내 구매력을 매일 조금씩 상납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2026년의 시장은 변동성이 크겠지만 유동성이라는 안전벨트가 있는 한 일시적인 하락은 오히려 좋은 자산을 싸게 살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주식 이외의 대안자산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앞서 언급했던 금과 은 같은 실물 자산이 포트폴리오의 10% 내외를 차지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금은 경제 위기 시에 안전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내 구매력을 가장 확실하게 보존해주는 최후의 보루와 같습니다. 은은 금보다 변동성이 크지만 산업용 수요와 투자 수요가 동시에 폭발하는 구간에서 금보다 훨씬 더 탄력적인 상승률을 보여주는 매력적인 자산입니다. 또한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 역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2026년에는 자산 배분의 한 축으로 당당히 자리 잡을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유동성이 과잉 공급될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민감한 지표이기도 하므로 전체 자산의 소액이라도 편입하여 시장의 에너지를 느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주식, 채권, 실물 자산, 그리고 가상 자산까지 적절히 섞인 포트폴리오는 어떤 경제 풍파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튼튼한 요새가 됩니다. 투자는 한 번의 대박을 노리는 도박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복리의 마법을 내 편으로 만드는 인고의 과정임을 잊지 마세요. 2026년의 승자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시장의 소음을 차단하고 유동성이라는 큰 파도 위에서 끝까지 균형을 유지하며 살아남는 사람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유동성의 수혜를 입어 풍성해지는 모습을 상상하며 이제 우리가 당장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을 정리해 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거창한 계획보다는 오늘 당장 지표 하나를 확인하고 소액이라도 우량 자산을 매수하는 작은 실천이 2026년의 여러분을 경제적 자유로 인도할 것입니다. 2026년의 축제 같은 시장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근거 없는 과신과 탐욕입니다. 에브리싱 랠리라는 이름 아래 모든 자산이 오를 때 진짜 실력은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수익을 어떻게 지키느냐에서 판가름 납니다. 우리는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ME 통화량 지표를 살펴봐야 하는데 이는 시중에 유통되는 실제 현금의 총량을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숫자입니다. 2026년에는 이 ME 통화량의 증가 속도가 자산 가격의 상승 속도를 뒷받침해 주는지 매 분기마다 냉정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연준의 영레포 잔액과 재무부 일반 계정인 TGA의 변화는 시장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보이지 않는 배수구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TGA 계좌에 돈이 쌓이면 시중 유동성은 줄어들고 반대로 재무부가 그 돈을 쓰기 시작하면 시장에는 엄청난 양의 현금이 수혈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2026년 상반기에 정부 지출이 극대화되는 시점이 온다면 이는 시장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강력한 멜트업 장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유동성 흐름을 이해하는 투자자는 남들이 뉴스 헤드라인에 일희일비할 때 거대한 자금의 유입과 유출을 미리 길목에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가르쳐주듯 영원히 오르는 자산은 없으며 유동성이 회수되는 신호가 포착될 때는 누구보다 빠르게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십시오. 특히 1970년대처럼 물가가 잡힌 줄 알았으나 다시 튀어오르는 세컨드 인플레이션의 징조가 보인다면 연준은 다시 긴축의 칼을 빼들 것입니다. 따라서 2026년 하반기에는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을 수익 실현하여 현금 비중을 높이거나
변동성에 대비한 하락 방어 옵션을 고려하는 영리함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고수는 상승장의 끝자락에서 가장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 다음 하락장이 왔을 때 좋은 자산을 줍기 위한 실탄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시장의 공포와 탐욕 지수가 극도의 탐욕 구간에 머물 때 여러분은 오히려 나침반을 꺼내 들고 가야 할 길을 재점검하는 고독한 항해사가 되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의 화려한 전망에 눈을 가리지 마시고 직접 금리 지표와 유동성 차트를 대조해보며 나만의 투자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2026년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기회의 해가 되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누군가에게는 뼈아픈 손실의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자본주의 시스템이 던지는 질문에 유동성이라는 명쾌한 해답을 가지고 대응하며 우리의 자산을 지키고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제 복잡한 이론은 잠시 내려두고 우리가 2026년에 마주하게 될 구체적인 경제 시나리오별 대응 매뉴얼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 없이 물가만 잡히는 골디락스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공격적인 투자를 유지하되 만약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보인다면 즉시 방어 태세로 전환해야 합니다. 투자는 결국 확률의 게임이며 우리는 유동성이 우리 편일 확률이 가장 높은 구간에 우리의 자원을 집중 투입하여 승률을 높이는 전략을 취할 것입니다. 2026년이라는 거대한 파도의 정점에서 우리가 웃으며 내려올 수 있도록 마지막 결론을 향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2026년을 관통하며 가슴에 새겨야 할 단 하나의 원칙은 복잡한 세상 속에서 돈의 흐름만을 쫓는 지독한 단순함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자극적인 경제 뉴스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확인했던 세 가지 핵심 지표라는 나침반을 항상 손에 꽉 쥐고 계셔야 합니다. 돈의 물줄기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연준이 이미 그려놓은 정책의 궤적은 우리에게 2026년이라는 거대한 기회의 방향을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대한 국가 부채와 금리 인하라는 환경은 필연적으로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고 우량한 자산과 실물 자산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장세라도 한꺼번에 모든 자원을 쏟아붓는 도박보다는 철저하게 분할 매수를 실천하며 시장에 오래 머무르는 인내심이 승리를 가져옵니다. 2026년의 시장은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연속이겠지만 유동성의 원리를 깨달은 여러분에게는 부의 사다리를 올라탈 수 있는 가장 화려한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주식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정수를 담은 그릇이며 금과 비트코인은 무분별한 유동성 공급으로부터 내 노동의 가치를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유동성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때 내 배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목적지는 한 번의 운으로 도달하는 곳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성스러운 보상과 같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 발생할 수 있는 변동성 또한 우리가 미리 준비한 체크리스트와 현금 비중이라는 안전장치가 있다면 충분히 즐기면서 극복할 수 있는 파도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비관론으로 가득 차 있겠지만 역사는 언제나 낙관적인 마음으로 시스템의 변화에 올라탄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세요. 오늘 제가 공유해드린 이 전략들이 여러분이 2026년이라는 험난한 바다를 항해할 때 가장 든든하고 신뢰할 수 있는 등대지기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투자의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의 철학이며 그 철학의 중심에는 화폐의 가치가 변할 때 자산의 가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영상이 끝나면 막연한 걱정은 모두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는 자산의 차트를 열어 유동성의 흔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2026년에 거둘 놀라운 수익률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며 경제의 언어를 공부하기로 결심한 바로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자본주의의 게임판 위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가장 빠르고 정확한 유동성의 신호들을 포착하여 여러분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인생의 작은 전환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우리가 함께 부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동반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6년의 태양이 떠오를 때 여러분의 계좌에 유동성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응원하며 저는 더 깊이 있고 통찰력 넘치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의 열정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여러분 모두가 2026년 시장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돈은 준비된 사람의 마음을 향해 흐른다는 진리를 믿으시고
오늘도 평온하고 활기찬 마음으로 여러분만의 위대한 투자 여정을 당당하게 이어가시길 바랍니다.